78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 자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만. 아버지가 돌아서자마자 막내가 말했습니다. 빨리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면 되지. 큰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우리 몫이야. 며느리는 시아버지 약을 일부러 늦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을. 그래서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밤 자녀들이 한 말과 행동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노트를 펼친 자녀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1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78세 박종수 씨는 거실 좌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자녀가 둘러앉았습니다. 큰아들 민호, 둘째 딸 수진, 막내 아들 준혁. 종수 씨 앞에는 빨간 도장과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 재산 정리 좀 하려고. 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세 자녀의 눈이 동시에 서류를 향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정정하신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이미 서류 끝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종수 씨는 그 손을 봤습니다. 탐욕이 손끝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부하려고. 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을. 기부요? 어디에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고아원이랑 양로원. 아버지.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종수 씨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자신보다 커졌을까? 언제부터 이 아이 눈에서 효도 대신 계산이 보이기 시작했을까? 잘못한 거 없다. 내 재산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모셨는데요. 엄마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종수 씨는 딸의 눈물을 봤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아이들은 장례식장에서 유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 앞에서. 종수 씨는 다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내 결정이야. 더 이야기할 것 없다. 종수 씨가 도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 아버지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 사업 힘들어서 지금. 종수 씨는 막내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한 번도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손으로 한 번도 아버지 짐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놔라. 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종수 씨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신 멀쩡하다. 의사도 그랬어. 그래도 한 번 더 검사. 했어. 지난주에. 민호가 수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수진이 알아챘습니다. 둘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종수 씨는 알았습니다. 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변호사를 부르자는 말일 것입니다.
아니면 후견인 신청을 하자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준영만 남았습니다. 막내는 아버지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만 살려주세요. 형이랑 누나는 몰라도 저는 진짜 힘들어요. 종수 씨는 막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봤던 작은 얼굴. 그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는 재산을 위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을 위해. 일어나. 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종수 씨 집 바닥에는 먼지가 많았습니다. 아무도 청소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서류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다들 가. 자녀들이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종수 씨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도장이 무거웠습니다. 이 도장으로 평생을 일했습니다. 이 도장으로 집을 샀습니다. 이 도장으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이 도장은 자녀들에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종수 씨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빈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수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분노 대신 가식적인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제가 너무 그랬죠? 죄송해요. 그냥 갑작스러워서. 종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제가 가서 맛있는 것 좀 사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됐다. 아버지, 바쁘다. 끊어. 종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민호 전화. 작전 변경한 듯. 유화책으로 나옴. 주말에 온다고 함. 안 올 것. 오후 2시.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내일 오전이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종수 씨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건강검진. 정신감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수진 문자. 건강검진 핑계로 정신감정 시도할 듯. 내일 예약이라 함. 안 갈 것. 오후 5시. 준혁이 집에 왔습니다. 예고 없이.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과가 맛있어 보여서 사왔어요. 종수 씨는 막내를 봤습니다. 40년 전 신생아실에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뭐 하러 왔어? 그냥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알았습니다. 준혁의 눈이 서류가 있던 탁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이미 치워놓은 뒤였습니다. 서류 어디 있어요? 결국 본심이 나왔습니다. 없다. 아버지. 어디 보관하신 거예요? 분실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관. 됐다니까.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종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종수 씨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준혁 방문. 과일, 핑계. 서류 찾으러 온 것. 못 찾고 화내며 감. 밤이 깊었습니다. 종수 씨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자. 3년 전에 떠난 아내. 종수 씨는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어?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없으니 자녀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종수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내일도 기록할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자녀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노트가 필요한 날이 올 것입니다. 종수 씨는 그날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스탠드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꼈던 것들. 이제 그것들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재산을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종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종수 씨 집에는 꽃 한 송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아내 영숙이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방문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효도, 실제로는 감시였습니다. 아버님, 약 가져왔어요. 영숙이 부엌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종수 씨는 방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겨울 내내 앓았던 감기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그 혈압약 좀 갖다 줘. 네. 잠깐만요. 영숙은 약봉지를 열었습니다. 혈압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새알을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 달 치중 새알. 종수 씨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종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약이 모자랐습니다. 그 전달에도. 처음에는 자신이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여기요. 아버님. 영숙이 약을 건넸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고맙다. 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종수 씨는 약봉지를 열었습니다. 세어봤습니다. 예상대로 새알이 부족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영숙 방문. 혈압약 새알 빼감. 3번째. 영숙이 부엌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님 많이 안 좋아 보여. 기침을 계속해. 그래. 약은 원래대로 했어. 응. 빨리 결정 나야 할 텐데. 종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약을 빼간 결과를. 종수 씨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영숙 전화 내용. 내 건강 상태 보고.
빨리 결정 나야 한다고 함. 결정이란 내 죽음을 말하는 듯. 영숙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다. 식사는 잘 하고 계시죠? 그래. 냉장고에 반찬 좀 넣어놨어요. 일주일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종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치 반찬. 한 달에 한 번 오면서 일주일 치만 놓고 갔습니다. 나머지 3주는 알아서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숙이 떠났습니다. 종수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3개 있었습니다. 김치, 장조림, 콩자반. 전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국은 없었습니다. 신선한 것은 없었습니다. 종수 씨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반찬 3개. 국 없음. 며느리 정성 수준. 저녁이 되었습니다. 종수 씨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찬밥에 김치를 올렸습니다. 씹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아내는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아내는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수 씨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6개월 동안의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자녀들의 진짜 모습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수 씨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나는 이제 확실히 안다. 내 자녀들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추석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1년 만에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민호 집은 넓었습니다. 거실에 큰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송편. 종수 씨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수 씨 앞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영숙이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상 끝자리였습니다. 종수 씨는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지나쳤습니다. 인사도 없이. 민호야. 엄마 갈비찜이 제일 맛있지?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영숙이가 잘 배웠네. 민호가 웃었습니다. 종수 씨는 듣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였습니다. 아내의 음식 이야기는 하면서 정작 아내의 남편인 자신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할아버지, 밥 드세요. 손주 하나가 밥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10살짜리 민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 영숙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이리 와서 고기 먹어. 아이가 일어나 갔습니다. 종수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상 위에 음식들. 갈비찜은 저 멀리 있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덜어주지 않았습니다. 종수 씨는 앞에 있는 김치만 집었습니다. 밥에 김치를 올려 먹었습니다. 명절상에서 김치만 먹는 아버지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다들 거실로 갔습니다. 종수 씨는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자녀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쯤일까?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사가 뭐래?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대. 근데 고혈압이 심해져서 약 조절 계속하는 거야?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응. 영숙이가 잘하고 있어. 종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명절 상 치우기도 전에 유언장은?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직 안 바꾸신 것 같아. 변호사한테 확인했는데 연락 없었대. 그 기부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협박 아니었을까? 진짜로 하려면 벌써 했겠지. 그래도 조심해야 해. 갑자기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종수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이 얼굴이 자녀들에게는 짐이었습니다. 이 몸이 자녀들에게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재산과 죽음 사이에 서 있는 장애물. 종수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노트는 집에 있었지만 메모용 수첩은 가지고 다녔습니다. 적었습니다. 추석. 자녀들 대화 내용. 내 죽음 시기 논의. 유언장 확인. 기부 이야기 협박으로 해석.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빼고. 종수 씨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수 씨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종수 씨 생일이었습니다. 79세가 되는 날. 아침부터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지났습니다.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종수 씨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꽃도 없었습니다. 작은 송편 하나가 있었습니다. 슈퍼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송편에 초 하나를 꽂았습니다.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종수 씨는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그 단어가 목에 걸렸습니다. 누가 자신을 사랑할까요? 자녀들은 재산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종수 씨는 초를 끄지 않았습니다.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는 매년 케이크를 구워줬습니다. 손수 만든 케이크. 맛은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말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환청인지 추억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가 녹아내렸습니다. 촛농이 송편 위로 떨어졌습니다. 종수 씨는 그제야 초를 껐습니다. 송편을 베어 물었습니다. 촛농 맛이 났습니다.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79번째 생일. 연락 없음. 민호. 수진. 준혁 전원 무시. 케이크 대신 송편 하나.
혼자 축하.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종수 씨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민호예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종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 현우 영어학원 등록하는 날이에요. 돈이 좀 모자라서요. 아버지가 좀 보태주시면. 종수 씨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생일 축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돈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자기 생일에 아버지 생일은 있고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300이면 될 것 같은데. 내일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종수 씨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민호 전화. 손주 학원비 요청. 생일 언급 없음. 밤이 깊었습니다. 종수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79년을 살았습니다.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평생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79번째 생일에 혼자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잊혀진 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종수 씨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종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노트를 완성하겠다고. 모든 것을 기록하겠다고. 자녀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남기겠다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이 노트를 세상에 내놓겠다고.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변호사 김 씨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분들이 알면? 알아야죠. 제가 죽고 나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수 씨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새로 작성한 유언장. 자녀들에게는 법정 최소 유류분만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부였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장학재단. 1년 전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종수 씨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노트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쓴. 무슨 내용입니까? 제 자녀들이 한 짓이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장례식장에서 읽어주세요. 제 유언대로.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녀분들 앞에서 낭독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모든 조문객 앞에서. 충격이 클 텐데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종수 씨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는 이미 1년 동안 노트에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냉정한 결심만 남았습니다. 변호사님.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죽으면 자녀들이 유언 무효 소송을 걸 겁니다. 제가 치매였다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깁니다. 종수 씨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신감정서입니다. 한 달 전 대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정신 온전함 확인서. 변호사가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서류가 정식이었습니다. 꼼꼼하시네요. 자녀들이 어떤 수를 쓸지 제가 더 잘 압니다. 종수 씨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수법을 아버지가 예상해야 하는 현실. 슬펐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장례식 방식도 적어놨습니다. 자녀들 의견 묻지 마세요. 제가 정한 대로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종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났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종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겨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종수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것들. 노트, 유언장, 정신감정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종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일째. 조문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아버지의 옛 친구들, 민호, 수진, 준혁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주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슬퍼 보였습니다. 변호사 김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낡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이 자리에서 낭독하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언? 무슨 유언? 이것은 고인께서 1년 동안 직접 쓰신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세 자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록. 민호가 유산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돌아서자마자 형제들에게 말했다. 빨리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면 된다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두 번째 기록. 영숙이 약을 가져왔다. 봉지를 열더니 새알을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세 번째다. 영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앉으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추석에 있었던 대화. 생일날 무시. 돈 요구. 감시와 계략. 1년 동안의 기록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눈이 세 자녀를 향했습니다.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친척 어른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준혁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치매. 정신감정서입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한 달 전 대학병원에서 받으신 겁니다. 정신상태 완전히 정상으로 판정. 준혁이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기록. 나는 79년을 살았다. 자녀 셋을 키웠다. 그 자녀들은 내 재산만 원했다. 나는 그들에게 실망했다.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상이 알아야 한다. 부모를 어떻게 대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변호사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유언에 따라 유산은 법정 유류분을 제외하고 전액 기부됩니다. 세 자녀가 사색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 걸겠습니다. 예상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신감정서와 함께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된 공증 유언장입니다. 무효 사유가 없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자녀만 떨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세 자녀에게 인사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수 씨의 오랜 친구 한 명이 민호 앞에 섰습니다. 종수가 평생 너희 키우느라 고생했다. 그 보답이 이거냐. 그리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세 자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날이 올 것을.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이 통곡했습니다. 준혁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용서를 구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문장이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한 자녀들아. 이제 너희가 계산의 결과를 받아라.